잘 쓰셨죠? 네. 333페이지 유치권 부분은요 100% 나옵니다. 100% 이것도. 자, 유치권은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두 문제, 최고 많이 나올 때 세 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 판소높이 61페이지 표시고, 자, 유치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유치권은 그림이 있습니다. 판소도 61페이지에 자동차 수리를 맡겼다. 그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을에게 맡겼는데, 그래서 이제 요 을이 정비소의 주인입니다. 자, 이 갑은 뭡니까? 차주. 채무자지만 소유자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가 생겼습니까? 수리비라는 채권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정비소 주인이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채권자죠? 채권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라고 청구하죠. 그럼 이 채무자는 변제를 잘하면 되는데 변제를 잘하지 못하면 이 채권자인 정비소 주인이 자동차를 뭐 해버린다고? 유치해버립니다. 이게 유치권이에요.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유치해버린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유치해버린다. 그러면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권리는 뭐랍니까? 유치권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디입니까? 유치장에 유치해부죠. 무슨 말이죠? 이거 돈 안 주면 뭡니까? 차를 유치해봅니다. 무슨 말이죠? 네, 유치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성립 요건이 있는데, 자, 요거 이제 성립 요건은 조금 이따 보고, 성립 요건에 보면은 320조에 보면은 법에 320조에 보면은 성립 요건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나옵니다. 1항과 2항에. 그래서 이제 법조문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가니까 유치권의 내용 나옵니까? 1항 타인의 현관편이시고, 유치하는 물건은요 자기 게 아니고 무슨 물건입니까? 타인의 물건입니다.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점유의 현관편이시고, 반드시 뭐하고 있어야 됩니까? 점유한 자, 점유를 해야 됩니다.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자, 여기서 줄 거야 되는 게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변제기 있는 경우에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무슨 권이다? 유치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에 가면 동그라미 1번 예컨대 자동차 수리 나와 있죠? 뭐 받을 때까지? 수리 받을 때까지. 그리고 임대차 살 때는 필요비 유입비를 안 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한번 했죠? 필요비나 유입비를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할 때도 나왔잖아요.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 왜?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밑에 내용 참고서 보시고, 법적 성질입니다. 자, 성질에서는 부종성과 수만성, 불가분성이 있는데 뭐가 없다? 옆에다가 물상대의성이 없습니다. 자, 우리 판소 때 보시면 물상대의성이 없다는 얘기는 우선 변제가 없죠.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무슨 대의도 없다? 물상대의성도 없다. 됐나요? 이렇게 되시고,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느낌이 양갈로 이번에 법정담보물권입니다. 법정담보물권이고, 양갈로 3번의 별표. 우선 변제적 효력도 없고 물상대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요일날 물권법 할 때 22회 때 뭐가 나왔습니까?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고 우선변제권도 없다. 22, 23에 나왔던 기초지문을 설명을 드렸는데 순식간에 지나가지고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죠? 거기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 밑에 가서 유치권의 성립요건입니다. 바로 보시면 타인의 물건이죠. 자, 그럼 성립요건 우리 판소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목적물이, 유치하는 목적물이 뭐가 됩니까? 목적물이 부동산, 동산,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랍니까? 물건이라 하거든. 법조문의 물건. 물건 또는 유가, 증권,
상품권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목적물이 두 번째 목적물이 이거 되고 자기 물건입니까 타인입니까? 이게 포인트가 타인이란 거 알아야 돼. 자기 물건일 때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뭡니까? 채권이 됩니다. 자,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인데, 자,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결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결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성이 있다? 결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세 번째, 결련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아까 법조문에 보니까 변제기가 도래한다. 맞죠? 아까 변제기가 도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막 우리가 아까 읽어볼 때 목적물을 점유하여 나왔죠. 점유. 그래서 점유를 해야 됩니다. 점유를 해야 되는데 320조 1항만 봤는데 2항에 보면은 불법 행위로 점유했을 때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점유인데 점유가 계속이 되고 반드시 적법한 점유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배제 특약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배제 특약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 배제 특약이 뭡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목적물에 들어갔던 비용, 필요비와 유입비를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 했죠?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했을 때 소유권에게서 반환 청구를 행사하면은 점유자가 들어갔던 비용이 있으니까 비용 달라고 청구를 하면은 돈을 안 주면은 내가 목적물을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유치할 수 있겠잖아. 됐어요? 필요비와 유입비는 목적물에 관한 생애 채권으로 와서 안 주면 무슨 권 행사할 수 있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은 원상 복구 특약, 원상 회복 특약 들어봤죠? 원상 회복 특약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원상 회복 특약하면 필요비와 유입비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원상 회복 특약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원상 회복 특약은 필요비와 뭡니까? 유입비에서 자, 무슨 회복 특약하면 원상 회복, 원상 복구 특약을 하면은 원상 복구 특약을 하면 필요비와 유입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원상 복구 특약, 회복 특약을 하면은 요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포기 특약입니다. 이런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답니다.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책에 보면은 334페이지에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서 유치물의 목적물은 타인의 포인트죠. 타인의 물건입니다. 33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1번 내용 줄 것이고 동그라미 특정물이 된다. 그 타인 물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 가면은 따라서 있죠. 따라서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 남편이 자동차 좀 수리하고 오라고 해가지고 와이프한테 맡겼는데 전 자동차가 남편 소유라 하더라도 수리비 안 주면 정비소 주인은 유치할 수가 있답니다. 됐죠? 그래서 채무자가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 마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에 뭡니까? 공사대금 채권 나와 있죠?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런데 저 수급인이 이제 뭡니까?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지었다. 그럼 지 거죠? 자기 부동산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그 밑에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점유입니다. 점유가 계속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돼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죽으시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을 소멸한다고 법조문에 뒤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두 번째 2번에서 중요한 내용이 어디냐면 유치하고 있을 때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이 없단 말이야. 점유에는 뭐가 있다고요? 직접 점유가 있고 간접 점유가 있죠. 여기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별표를 해야 되는 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이게 4번 나왔다고요. 우리 시험에. 알겠죠? 기출문제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가서. 자, 이렇게 했더니 유치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아, 자, 채판 보세요. 일로 오셔가지고. 자, 누가 점유해야 됩니까? 채권자가 점유해야 되잖아. 채무자가 이 목적을 점유하고 있으면 얘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채무자가 직접
직접 점유를 한다는 말 나오면은 무조건 X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성립이 안 돼. 왜? 채권자가 뭐 해야 되니까? 점유를 해야 되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채무자가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여 나오면 채무자가 점유하면 안 된다 그랬죠? 누가 해야 돼요? 채권자. 그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 기출 지문 4번 나왔어요. 나 찾아보세요. 했었습니다. 토요일날. 근데 토요일날 했는데 뭡니까? 마지막 시간이었거든. 그때 뭡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맞죠? 오로지 뭡니까? 빨리 마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뭡니까? 집에 가서 요 배운 내용들 있잖아요. 그 배운 내용, 오늘 배운 내용 있죠? 지역권, 뭐 있습니까? 전세권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 하잖아요. 저당권도 좀 이따 할 거거든. 그런 내용들 다시 한 번 더 쭉 보시면 돼요. 저당권 지금 안 뺐으니까 저당권을 다시 예습한다 적어내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하겠죠? 이럴 때는 한다고 대답은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랬던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서 335페이지. 점유인데 이 점유가 계속돼야 되지만 적법한 점유가 돼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주 적법한 점유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을 만료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점유입니까? 불법 점유입니다. 자, 우리 판서 노트에 62페이지 보시면 밑에 가니까 유치권 행사하려면은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점유를 해야 되는데 불법 점유행위를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후에 점유하고 있다. 이때는 불법 점유죠. 유치권 인정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2번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기간 만료 후에 필요비 지출했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335페이지 하고 있어요. 적법한 점유에서 동그라미 1번 받고 적법 점유해야 되고 2번이 그 내용이라고. 핵심 단어 중간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나 기간 만료 후에 좀 소멸했죠? 필요비를 두 번째 중간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끝에 없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핵심 단어. 자, 입증은 어디입니까? 자, 밑에 가면은 일단은 선의표 점유하고 있으면 선의표현 공연을 점유하고 추정되기 때문에 입증할 필요는 없는데 세 번째 줄 것이고 적어도 점유가 불법 행위란 것이면 상대방이 주장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유치권을 배제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점유자가 입증하는 게 유치권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 이 불법 점유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판례 보기는 한번 보세요. 그냥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밑에 가서 물건에 관한 생리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물건에 관한 생리채권 1번에 첫 번째 줄 딱 줄 것이면 되는데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은 세 번째 줄에 줄 것이어야 돼. 채권이 목적물 반환점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 해놓고 옆에다 예를 들어놔야 돼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각각 을이 X 부동산을 매매를 했는데 그래서 넘겼어요. 이렇게 넘기고 대금이 이렇게 갔습니다. 자, 매매가 뭐가 됐다고요? 무효가 되거나 또는 뭡니까? 취소가 됐다고. 무효나 뭐 됐다고요? 취소가 됐어요. 뭐 취소돼가지고 자, 이 사람은 이 목적물을 뭐 하고 있습니까? 유치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돈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니 줄 때까지 내가 못 준다고 하고 있어.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요일에 뭘 했냐면은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을 때는 뭐도 발생할 수도 있고 유치권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니 줄 때까지 내가 못 준다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도 발생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병절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자, 이게 뭡니까? 동일한 무슨 관계입니까? 동일한 매매 계약에서 뭡니까? 생기는 거 아닙니까? 동일한 법률 관계에서 이거 적읍시다. 동일한 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무슨 관계? 사실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된다. 동일한 사실관계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이 뭡니까? 비가 옵니다. 그럼 우산 들고 옵니까? 안 옵니까? 맞고 옵니까? 우산 들고 오죠? 근데 우산이 비슷한 거라 가지고 이거 바꿔가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바꿔가면 내 거 빨리 돌려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 거를 돌려줘 이러면 지도 여기 있는 사람이 뭐랍니까? 니 줄 때까지 못 준다. 버티고 있죠? 둘 다 무슨 행사하고 있다고요? 유치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둘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원장이 나타나요. 나타나가 니 주고 이렇게 해라 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 일이 없죠. 언제 보느냐? 6월달 이후에 봅니다. 장마. 예? 장마 때 그런 일이 생겨요. 우산을 바꿔갔을 때 니 줄 때까지 못 준다. 무슨 걸 행사하고 있는 거야?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거야. 또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음식점 가면은 신발을 바꿔시고 왔다. 이러잖아요. 니 줄 때까지 못 준다. 무슨 걸 행사하고 있는 거야?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거야. 이게 동일한 사실관계예요. 그럼 누가 나타난다고? 원장이 나타나서 해결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때는 니 줄 때까지 못 준다. 버티면 어디로 갑니까? 판사한테 가죠. 판사가 뭐랍니까? 니는 이 목적을 반환하고 니는 이렇게 반환해라. 그게 뭐예요? 상환 이행 판결을 때려본다고요. 소를 제기한 사람은 뭡니까? 유치권이랑 권리가 있고 항변권이랑 권리가 있으니까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때리고 판결 때리면서 뭡니까? 상환 이행 판결 때린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내용이야. 그래서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내용 하셔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우산을 바꿔가는데 사온다 그러면 누구 불러야 된다고? 원장 불러야 돼. 알겠죠? 해결해 줘야 됩니다. 주시고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음식점에서 사오면 누구 불러야 돼요? 식당 주인 불러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안 되면 판사한테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이제 1번 내용이고 2번 내용이 뭡니까? 목적물 자체로도 발생하는 게 대표적인 필요비와 유입비.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 내용이 동일한 법률 관계에 나왔습니까? 그래서 매매 계약이 뭐 되면은 취소된 경우에 목적물 반환과 대금 반환은 줄 때까지 목적물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 가진다. 맨 끝에까지 줄 것이면 됩니다. 자, 어디에 현금해놓고 매매가 뭐 됐을 때? 취소가 됐을 때. 양가로 2번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채권인데, 자, 여기서 별표해 놓으셔야 되고. 권리금을 안 준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결련성에서 인정해야 될 게, 자, 우리 판서 노트는 몇 페이지냐면은, 62페이지에 결련성 문제에서 공사대금을 안 주면은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 알죠? 네. 공사대금 밑에다가 수리대금 적어놓으시고 공사대금과 수리대금을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 부, 권, 원 들어봤어요? 자, 보부, 권, 원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부속물 매수대금을 안 준다 그래서 매수대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권리금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원상복구 특약을 하면은 원상회복 특약을 하면은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부 권원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게 27회 때 시험에 다음 중 결련성이 유치권의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시험 지문에 박스형 문제로 나온 적이 있다라고 며칠 전에 했어요. 언제 했느냐? 토요일 날 했습니다. 기억이 날라가 모르겠네. 근데 토요일 안 오니까 뭡니까? 무슨 말이고 이게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토요일 날 또 보겠지? 맞죠? 네, 보겠죠? 자, 그럼 보겠죠? 자, 유튜브 올려놨으니까 계림법하고 치면 나옵니다. 아시겠죠? 나오니까 공짜입니다. 아시겠죠? 네, 공짜니까 보시고.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양갈로 2번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했다. 반환하기로 약정했다. 그걸 목적으로 생채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고 2번의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중간에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죠. 맨 끝에 세 번째 줄
뭐 건물이나 생기 채권이 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갔어요. 3번의 포인트는 따라서 건축자재 대금 채권 나와 있습니까? 이건 유치권 결연성 인정한다 안 한다? 안 된다. 건축자재 외상 대금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우리 토요일에 한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건축자재 대금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체크하시면 되고, 그 동그라미 3번에서는 두 번째 따라서부터 줄 것이면 됩니다. 건축자재 대금 채권 현관표 딱 해놓고 맨 끝에 인정될 수가 없다. 하사표 딱 해놓으면 되고, 하사표로 딱 해놓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한 부속물 매수권, 지상물 매수권도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 부속물 돼 있으니까 옆에다 지상물도 적어 놓으시고, 지상물이나 부속물 매수권인데 요 금액도 요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답니다. 왜 넣으시고 4번. 자, 이것도 했어요. 계약 명의 신탁했을 때 부동산 매수 자금도 목적물이나 생이채권이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명의 신탁에서 계약 명의 신탁에서 매수 자금 있죠? 매수 자금, 매매 대금 요것을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판서 때 적어 놓으시고 여기 뭐라 적어 놓습니까? 계약 명의 신탁. 계약 명의 신탁에서 매매 대금, 매수 대금 안 준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 또 우리 판서도 적어 놓으시고 건축 자재 대금 요거 안 준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판례 전부 다 합니다. 이게 결연성이 안에서 나올 거. 아시겠죠? 자, 다시 할게요. 보부고는 아셔야 되고, 자, 거기다가 계약 명의신탁 할 때 매수 자금, 매매 대금 안 한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고, 결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건축 자재 대금을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도 없다. 이게 일반 채권이죠. 일반 채권이지 결연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판서 노트에 적어 놓으시면 끝입니다. 결연성에 관련된 내용 나올 수 있는 거 다 해놨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27회 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필요비를 청구했는데 안 줘가지고 손해배상 채무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었다.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유치권 행사할 수가? 다시 필요비와 유입비는 결연성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되잖아. 인정되잖아. 안 줘가지고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단 말이야. 예? 채무 불이행해가지고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이래도 한벽으로 행사할 수가 있다 했잖아. 박스형 문제 D급번 문제입니다. 박스에 D급번에 그 내용 나와요. 아시겠죠? 언제냐? 27회 기출 문제입니다. 토요일날 했습니다. 연상이 안 돼요. 맞죠? 기억이 안 나요. 보면 돼요, 오늘 가서. 자, 거기까지 정리했고요. 양달로 3번에 보시면은 채권과 점유와의 결연성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한다. 자, 첫 번째 좀 요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채권이 발생하고 뒤에 점유에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내용이 밑에 판례보기입니다. 판례보기. 자, 그래서 이제 점유와 목적물의 채권과의 결연성은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채권이 생기고 뒤에 점유를 하더라도 유치권 행사할 수는 있다는 판례. 그 내용 체크하시고 밑에 변제기가 뭐 해야 됩니까? 도래해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 다음 페이지 옆에 가면은 허여받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있죠. 허여받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했을 때도 유치권 돈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뭐 받으면? 허여받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자, 우리 허여하니까 생각나는 게 유입비입니까 필요비입니까? 유입비는 허여. 기간을 주는 게 허여입니다. 자, 밑에 배제특약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죠. 밑에 동그라미 2번 임대차 관계 종료하면은 원상으로 복구하여 찾았습니까? 이 특약하면은 바로 밑에 줄 거야 됩니다. 유입비,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지지로서 자, 임차권 유치권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배척된단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립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목적물이 타인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이고, 두 번째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되고, 변제기가 도래되고, 점유가 계속됩니다. 배제특약이 없어야 유치권이 성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기 있는 을이 무슨 권자인데? 을이 유치권자죠. 그럼 이 유치권자가 뭘 할 수 있느냐가 뭐라고요? 효력이다. 우리가 전세권의 효력이 전세권자가 뭐 할 수 있는데 효력이었죠. 유치권의 효력은 뭐예요? 유치권자가 뭐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자격증 따고 나면 중개사 자격증 땄어요. 그런데 이제 공사를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원룸 짓는 사람, 공사업자하고 이런 사람들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별로 안 친한가 보던데 나중에 참 친해지게 지내야 돼 있어요. 왜냐하면 소개해주면 또 돈을 좀 받거든. 인테리어 업자, 맞죠? 우리 들어왔는데 인테리어 좀 부탁할게요. 중개사한테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맡기죠? 맡기죠? 그 맡기면 내가 아는 인테리어 업자 있는데 거기 소개해드릴게. 소개해주면 어떻게 돼요? 인테리어 업자는 감사하다고 흰 봉투에 뭡니까? 돈을 탁 내어줍니다. 이 공인중개사는 뭡니까? 중개 수수료를 먹고 사는 집단이 아니고 기타 등이 있다고. 화장실은 뭡니까?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소개해줄게. 걱정하지 마세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딱 해주죠. 말도 살갑게 잘하잖아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해줄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싹 해주잖아. 하고 난 다음에 돈 목도 들어온다니까. 등기 또 법무사 사무실 딱 맡기잖아요. 맡기고 난 다음에 등기 치고 난 다음에 또 흰목도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등기 필증 안에 다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중개사는 거래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수익이 또 장난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 저희 누님이 저번에 있잖아요. 저희 누님이 저 서울의 이하이대학교에 보면은 자이그랑불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상가에 중개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거래 금액이 달라요. 매매가가 16억 7천만 원. 한 건 하면 1,000만 원이에요. 전세가 9억 10억이에요. 알겠죠? 한 건 하면은 그러면 나도 뭡니까 우리 와이프가 자기 있다면 때려치워보고 서울 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 진짜 그거 한 건 하면은. 근데 서울은 너무 치열해요. 그 아파트 상가 단지에 열 몇 개가 있대요. 2,000세대니까 상가가 엄청 많잖아요. 많은데 거기 10개 중 열 몇 개가 있대요. 정말 치열해. 예? 울산은 치열한 것도 아닙니다. 거기는 비하면은. 자 그래서 이제 서울은 단가가 크니까 뭐 한 개 하면은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예, 1,000만 원. 예, 돈 좀 빌려달라니까 빌려주지도 않아요. 근데 웃자가 소리고 욕한 게 아니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뭔가 공사업자가 공사를 맡겼는데 공사비를 못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 해야 돼요? 당신은 유치권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고. 알겠죠? 그럼 목적을 뭐 할 수 있다고? 유치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유치권자가 또 안에 뭡니까? 안에 인테리어 했는데 동사비를 못 받았다, 수리비 못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유치할 수 있다 해야 돼. 그러면은 첫 번째.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는데요? 물어볼 거 아니야, 을이. 맞죠? 그러면 첫 번째 뭐라 해야 됩니까? 목적물을 부동산 동산을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는 고리가 있다. 됐어요? 설명되겠어요? 자동차 수리를 했는데 중개사무실 옆에 정비소 주인인데 수리 못 받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은 유치권자야. 목적물을 말 수 있고 유치할 수 있고. 두 번째. 자 우리가 돈 못 받으면 목적물 겸해 넣어가지고 돈 받을 수 있다. 경매권이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이제 자동차 수리비나 자동차 가격이나 비슷하다 하면 변제에 충당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간단한 방법으로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간이 변제 충당권 있습니까? 자 이거는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서 자 일단 할 때 미리 누구한테? 야 니 돈 안 갚나? 안 갚나? 그럼 내가 변제 충당한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미리 채무자에게 뭐 해야 돼요? 통지를 해야지. 됐어요? 그 감정의 평가 받아서 충당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우리가 또 비용이 들어가면 자동차 수리했는데 옆에 좀 뭡니까 끓기고 벗겨지고 이런 거 좀 보강해가지고 해줬단 말이야. 에?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비용에는 뭐가 있습니까? 필요비와 유입비가 있다고요. 다섯 번째. 자 그리고 과실수취권이 있다 없다? 자 원룸을 지었는데 공사대금 못 받았어요. 수리대금 못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룸을 유치할 수 있죠. 자 유치할 때 월세 떨어지잖아. 과실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수취권이 있습니다. 그럼 수취했을 때 월세가 300만 원 나와요. 예?
공사대금 못 받아가지고 300만 내가 유치해가지고 가져간다고 과실주치권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어디부터 충당하고? 이자부터 충당을 하고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을 한다. 이 내용 외울 필요 없이 여러분이 돈 빌려가지고 갚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이자부터 까고 원본가 안 내려가죠. 나 1억 빌린 게 있는데 내가 1,000만 원 갚는다. 남편이 성과금 받아가 1,000만 원 갚는다 딱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1,000만 원 다 갚는 게 아니고 원금을 갚는 게 아니고 이자부터 까가 한 950만 원 갚잖아요. 뭐 갚아봤어야 알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겠죠? 네, 그래서 그때와 똑같아. 어디부터 충당하고 이자부터 충당을 하고 남는 게 잉여가 또 무너가도 사항인데 남는 게 있으면 그죠? 원본에 충당한다. 그 다음에 6번째 보존을 위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존을 위한 사용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내가 지금 유치해야 되잖아. 그래서 28일 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우리 그 문제를 봤지만 내가 공사대금을 못 받아가지고 201호에 대해서 202호에 공사대금 했는데 공사금이 들어갔는데 201호, 202호가 있는데 201호를 점유하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보존을 위한 사용이다 말이야. 됐어요? 자, 그랬을 때는 201호, 202호에 발생한 공사대금의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거야. 그납니까? 그런 내용을 했고, 자, 두 번째 지문이 뭐가 나오냐면은 201호에만 점유하고 있다, 보존에 사용하고 있다. 202호는 안 하고 있죠? 그 경매 넣을 때는 202호는 넣을 수가 없다. 201호는 넣을 수 있다 했죠? 몇십밖에 안 지났어요. 안 되면 고기라도 좀 걷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보존이나 사용할 수가 있고 7번째 우선 변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뭡니까? 며칠 전에 4일 전에 뭡니까? 이런 내용들 다 판소부터 보면서 정리해 줬잖아요. 기억이 나겠죠? 자, 그래서 우선 변제도 없고 무슨 대위도 없다. 물상 대위도 행사할 수가 없다 했어요. 요게 22, 23에 나왔던 거. 기출 지문 봤죠? 네, 다 그래서 대답을 잘하면 돼요, 그냥. 맞죠? 저를 착하게 빠지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대답을 잘하면 돼요. 우리 수강생은 다 알고 있다, 맞죠? 대답도 그리 잘하는데, 맞죠? 다 정확히 다 알고 있다, 맞죠? 저희 착하게 빠져도 뭡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잠도 잘하고. 대답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도 안 와요. 이거 어떻게 내가 강의를 어떻게 했는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의무입니다. 의무. 자, 의무는 뭡니까? 의무는 자, 내가 지금 유치하고 있는 물건이 내 겁니까? 남의 거잖아. 수리비 밖에서 잠깐 하고 있어요. 유치하고 점유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관리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돼요. 그래서 수리비 받으면 다시 돌려줘야 돼. 무슨 말이겠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 자, 그리고 목적물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요 두 개가 324조의 1항 2항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둘 다를 위반하면은 무슨 청구 당한다? 소멸 청구 당합니다. 갑으로부터 소멸 청구를 당한다. 이 소멸 청구권은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이 말이에요. 형성권입니다. 됐어요? 자, 이게 뭡니까? 권리와 의무의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 다 했어요. 이거 법조문만 딱 정리하고 가면 끝이에요. 337페이지 유치권의 효력 나와있죠? 책에 320조 아까 봤던 겁니다. 이랑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생긴 채권이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1번 대세권에서는 두 번째 줄 물건이죠. 유치권 물건이죠. 모든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자, 2번의 포인트는 변제 청구죠. 변제 청구 맞습니까?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자, 어디냐면은 여기에 보시면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이네. 그러므로 나와 있습니까? 유치권자는 집행 절차에서 매수인에 대해서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때 이 매수인이 누굽니까? 경락인입니다. 우리 판소도 경락인 해놨죠?
우리 판소도 61페이지 경락인. 자, 경락인 매수인에 대해서 유치권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지만 변제를 청구할 권리는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그림하고 문제도 풀어봤죠 그때?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별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에 경매 기입 등기와의 관계 돼 있습니까? 있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이 이제 넘기면 판례가 쫙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이 판례가 29회 때 나왔던 판례인데, 자, 어떤 내용이냐? 자, 일단 337페이지 다시 넘기지 말고 앞에 가서 기입 등기와의 관계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되어. 자, 일단 줄 거야 돼.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되어 압류효력이 발생한 이후 공사대금 채권자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점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경매 기입 등기 다음에 압류가 돼가지고 경매 기입 등기 되고 난 다음에 압류효력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뒤에 들어갔잖아. 그러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밀려붙잖아 순위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밑에 가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매수인 누구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되고 넘기면 돼요. 나왔습니다. 이제 판례 보기. 요 3월달에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 핵심 단어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경료되어 압류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현관패 딱 해놓고 줄 딱 끊으시고, 채무자가 부동산들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이제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는 매수인이 누굽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뒤에 했으니까. 이해됐어요? 이해만 되면 안 틀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밑에 판례도 첫 번째 줄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죠. 전에 채무자의 건물 인도받았으나, 자, 줄 것이면 돼요. 경매 기입 등기가 마쳐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가 완료됐다. 그러면 그때 이제 발생한 거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공사 완료된 시점이 경매 기입 등기 후에 완성이 됐거든. 완성돼야 정확한 금액이 딱 나옵니까? 나오거든. 밀리붙죠 그러면? 그러면 경매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답니다. 공사가 다 돼가지고 공사대금이 딱 발생해야 되죠. 발생할 시점이 경매 기입 등기 압류효력이 발생하고 난 후에 됐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후회됐기 때문에 이때는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럼 위에 판례나 밑에 판례의 포인트는 뭡니까? 경매 기입 등기 된 후에 뒤에 뭐 점유하고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했다 유치권 행사할 수가, 행사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답니다. 누구에 대항 못한다고? 경락인에게. 공사대금 채권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에 대항 못한다고? 경락인에게 대항 못한다고. 매수인에게. 됐어요? 자, 근데 밑에 판례 보기에 두 개 있습니까? 네. 두 개 있습니다. 29회 때 요 기역, 니은, 디귿, 리걸 해가지고 이게 시험 문제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밑에 판례 보기 근전하고 설정하고 압류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핵심 단어 뭐야? 전에 유치권,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락인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밑에 판례 보기 밑에 거. 두 번째 판례도 개시되기 전에 나왔습니까? 네. 개시되기 전에, 자,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취득한 사람은 매수인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요 판례의 포인트가 29회 때 그대로 시험에 나왔던 건데, 경매 기입 등기 된 후에 점유를 했다, 공사대금 채권을 발생했다, 대항할 수가 없어요. 하기 전에는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왔잖아. 집에 가서 29회 기출문제 볼 것 적어 놓으시고 보겠죠. 그래서 적어놨는데 안 보면 내 잘못이 아니죠. 자, 옆에 페이지로 갑시다. 자, 옆에 페이지 가니까 4번 상환이행 판결 요게 했네.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을 때 서로 돌려줄 때는 무슨 권 발생하는데? 유치권 발생하는데, 둘이가 반환 안 하면은 판사한테 가면은 판사가 뭐 어떻게 한다고? 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때는 왜 때린다 그랬습니까? 유치권에 권리가 있으니까 승 때리면서 상환 이행 판결 때린다 했죠. 그 내용이죠, 그게. 3월달에 한다 그랬죠. 자, 그거 줄 것이면 되고, 환가를 위한 경매 아까 했었죠.
뭐 넣을 수 있다 그랬습니까? 이게 유치권 승인하면 경매 넣을 수 있다 했죠? 경매권이 있다. 자, 그래서 1항 갑니다.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가 있고 322조 갑니다. 2항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유치권자는 줄거 놓고 감정인의 평가에서 유치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한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반드시 감정인의 그 평가 받아야 돼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자격증 따보세요. 감정평가사하고 또 친하게 지냅니다. 왜 친하게 지내냐면 건물 평가하고 대출 더 받아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뭡니까? 또 땅의 가치를 더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 더 받게 해주면은 그 사람이 신뢰를 얻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 모여가 나중에 투자할 때 또 데리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안 해봐가 모르겠죠. 안 해봐가 나중에 되면은 한 몇 년만 지나면은 건축업자, 공사업자, 인테리어업자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 데리고 여러분 데리고 놉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알겠죠? 네. 그래서 됩니다. 부동산 거래만 되면은 여러분 대박 나는 거야. 아시겠죠? 예. 대박 날 때 저를 잊지 마시고. 아시겠죠? 한 번씩 찾아주시고, 지나가다 찾아주시고, 있죠? 예. 그래서 한 번씩 수강생도 오시다가 뭐 떡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음료수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하고 가잖아요. 자, 그래. 그래서 뭐 합격만 하면은 뭐 떡부터 해가지고 엄청 막 해주겠다고 해놓고는 안 오시는 분도 많아요. 자, 봅시다. 자, 간이변제 충당할 때는 포인트,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자, 법조문 다시 한번 볼게요. 2항.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서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한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 포인트가 그겁니다. 내 변제 충당할 거다. 미리 통지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했지. 그 다음 밑에 과실수칙은 323조입니다. 1항.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공사대금 1억이 있다. 그럼 어디부터 충당하고? 과실 금지할 때 경매를 하는데 밑에 2항 나옵니다. 바로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부터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넘기면 돼요. 비용상한 청구권 보도록 합니다. 325조입니다. 1항.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해서 필요비를 지출할 때는 소유자에게 그 상한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 상한 청구할 수가 있다. 2항.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해서 유입비를 지출할 때 유입비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 말이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소유자의 선택. 자, 회복자도 소유자죠? 우리 전문자 회복자 관계 했을 때도 소유자 선택이 회복자 선택입니다. 소유자 선택에 쫓아 지출 금액 현관펜, 증가액 현관펜,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상당 기간을 또 허연한 단위 나오는 거는 무슨 비? 동글동글 유입비라. 27회 때 우리가 했잖아. 필요비를 허여받는다. O다 X다. X라고 했죠. 그런 내용. 가액 증가가 현존하다 나오면 필요비 나오면 안 되고 유입비라는 거 아셔야 돼. 이게 법조문 자체를 가지고 살짝 바꿔가지고 헷갈리게 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유입비는 허혈한 단어 나와야 되고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나와야 되고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이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고. 알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비가 딱 넣어보면은 X라고. 알겠죠? 최근 3년 동안 그런 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야. 자, 밑에 가서 유치권자의 의무 324조입니다. 1항. 유치권자는 선량한 현관펜을 쥐고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된다. 왜냐? 수리비 받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유치하고 있는 거죠. 자동차 수리비 받으라고 유치하고 있잖아. 맞죠? 수리비 받기 위해서 유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관리해주면서 돈 받으면 돌려줘야 된다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 그 다음 밑에 324조 2항입니다. 유치권자가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에 사용되어 담보 증여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자, 옆에 페이지로 가서 판례복이 있습니까? 네. 판례복이 밑에 가서 이제 유치권자의 목적물 사용의 적법 여부. 자, 보존을 위한 사용은 적법행위죠.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청임이 있다 없다? 없다는 내용 체크하시고 줄 거 놓고 공사대금 채권도 유치권의 보존을 위한 사용이라고 될 수 있다 없다? 공사대금 채권을 안 줘가지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도 뭐를 위한 사용이다? 보존을 위한 사용이다 이 말이야. 자, 이럴 경우에 보존을 위한 사용이기 때문에 손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에 나와 있죠. 소극돼 있잖아. 없답니다. 그런데 차임 이득이 있으면 반환해야 되죠. 그건 반환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체크하시면 되고 그 밑에 판례 봅시다. 건물의 유입비 상환 청구권에 기해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임차 건물을 사용 수익한 임차인의 임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있다 없다? 있다죠. 밑에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임료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예를 들면 필요비 유입비 안쪽에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월세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유치권 위반의 효과입니다. 위반의 효과. 무슨 청구 당한다 그랬습니까? 사망.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할 때는 채무자는 유치권을 소멸 청구할 수가 있다. 무슨 권 적어놓고? 형성권입니다. 자, 유치권의 소멸에서 공통의 소멸 사유 하니까 또 나오는 게 있네. 190조 내용이죠. 190페이지 나와 있죠.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 혼동, 공용긴수, 포기, 몰수 이런 것들에 소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보면 판례복이 나옵니까? 유치권 포기하는 특약 위에다가 무슨 특약 적어놓고 원상복구 특약, 원상회복 특약 이거 해놨죠 이거?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약정은 뭐라고요? 유효. 그러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임대인이다 그러면 반드시 적는 게 원상복구 특약 적어놔야 안 적어놔야? 적어놓는 이유가 그 특약은 뭐라고요? 유효. 유치권을 사회에 포기하는 경우도 유치권 소멸하느냐 이 말이에요. 포기하는 경우는 유치권은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소멸한답니다. 한다. 자, 이거 소멸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느냐? 있다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가서 피담보채권에서 326조는 별표항에 넣으시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소멸시효는 진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옆에다가 소멸시효는 진행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소멸시효 진행이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특유의 소멸 사유가 있는데 이게 우리 판서 노트의 62페이지 보시면 유치권의 소멸은요 옆에다 적어줘요. 24회 때하고 28회 때 기출 질문입니다. 24, 28. 자, 소멸 사유는 채무자가 소멸 청구하는 경우 의무 위반해가지고 소멸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담보 제공하는 경우 점유를 했을 때 상실했을 때 소멸한다. 자, 우리가 이제 수리비가 나왔는데 수리비가 5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리비를 내가 주려고 하니까 지갑을 놔두고 왔거든. 그래서 금목걸이를 뽑아서 주면은 유치권 풀어 안 풀어? 풀잖아. 다른 담보 제공하면 유치권을 푼다 안 푼다? 푼다.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자,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죠. 그리고 이제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가 있고 변제로 소멸한 경우가 있고 목적물이 멸실하면은 유치한 물건이 있어 없어? 없어도 소멸입니다. 됐어요? 자, 그런 내용이 342페이지 양갈로 1번, 양갈로 2번 옆에 3번 돼 있죠? 점유상실. 됐습니까? 자, 그런 내용들 설명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치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자, 뒤에 가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2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2번부터. 자, 우리 2번 27회 때 시험에 나왔다고 했죠. 무슨 권원? 보부권원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보부권원은 없다. 그러면 답이 몇 번입니까? 디귿이죠. 보증금 안 되고 권리금 안 되고 리어번에 원상복구 특약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은 필요비 상환조건의 불이행으로 손배채권. 필요비는 목적물랑 생기채권 맞잖아요.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바뀌어도 인정돼야 안 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1번 문제. 민법상 유치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돼 있네요. 1번 금방 강조했던 거죠.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물상대의도 인지되지 않는다. 2번은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도 뭐예요? 유효. 그 다음에 3번 배제하는 특약 옆에다 갈래서 무슨 특약? 원상복구 특약. 유효하다. 3번 유치권은 채무자 위에 제3자 소유물도 된다 그랬죠? 맞습니다. 4번은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준비하고 있다. 안 된다 그랬죠? 채무자 유치물을 직접 준비하면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했죠. 행사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죠? 5번 건축자재 대금은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 했죠. 이거 밑에 결론성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해놨고, 다음 페이지 3번 문제. 3번 문제는 저당권 문제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저당권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입니다.